저는 저와 하라를 벌인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합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가여 왔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2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자, 관련된 과거의 어떤 목소리부터 전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된 가수 구하라 씨와 관련된 어떤 엄마가 뭐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어떤 상속 재산을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헌재 판결 주요 내용 좀 정리했습니다. 3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유산 상속인데 일단 법적인 표현으로는 유류분이라고 있습니다. 유류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어떤 재산, 상속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오늘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일단 판단했는데 마땅한 가족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는 폐륜적인 행동을 한 가족에게 유산 상속을 지금은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법으로. 근데 이거 안 된다라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겁니다. 도리도 안 하는 사람, 폐륜적인 행동을 한 가족, 그러니까 상속 대상인 가족이 말하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거든요. 우선 손정혜 변호사, 여기에 이런 마땅한 도의도 안 하고 폐륜적인 행동을 한 가족인데 지금 상속을 인정받는데 이 가족에는 부모, 자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유류분 제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최소한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장을 해주는 거군요. 예전에 만약에 이제 아들 1명 있고 딸 2명 있다고 치면 어르신들이 이제 아들한테만 전부 다 상속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그럼 남은 딸이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생계가 안 되니 최소한의 지분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데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군요. 네,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 이제 망인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서 이런 유류분을 기계적으로 다 그 인정을 해줬다 보니 그럼 평소에 부모한테 연락 한번 안 오고 제사 한번 안 오고 뭐 예를 이른바 들면 도리를 안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반대로 부모가 상속을 받는 건데 자녀가 죽어서 그럼 부모는 양육도 안 해주고 보살피지도 않고 사실상 자녀를 안 보거나 유기한 상태로 그냥 부모 이름만 올린 사람들. 네, 가족 간에도 다양한 가족 관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수십 년간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지금은 논란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제기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묻지 않고 얼마나 부양을 잘해왔는지 또는 부모를 잘 모셨는지 그 자식된 도리를 잘했는지 상관없이 유류분을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여라든가 유류분 상실의 어떤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지분을 유류분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헌법 불합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 보고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이거를 다 제한할 수 있게 조건을 달 수 있게 법을 바꿔라고 해서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법이 바뀌게 되면요. 도리를 안 하는 한마디로 말씀은 나쁜 부모, 나쁜 자식은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 이게 이른바 구하라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속권에 대한 상실 사유까지는 아직은 그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 유류분에 대한 문제인데 비슷한 논리 구조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오빠 이 유족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나왔던 것이 그동안 한 번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았던 친모가 민법상 상속인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상속권을 주장을 한 법상은 것이죠.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양육도 하지 않고 보살펴주지도 않고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심판 과정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법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일부나마
부여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기여분으로 이제 친오빠가 일부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긴 했지만 이런 논란이 사실 여러 번 이제 사건 사고를 예.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이젠 법에서도 가족이라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식적으로 가족을 올랐다라고 무조건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기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으로 이 사람이 이 망인에 예. 대해서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거나 부양을 했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따져서 이 형평을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헌재 결정 다른 두 가지도 볼까요? 요건 소정욱 변호사가 좀 봐주실까요? 좀 두 개 있습니다, 더. 형제 자매에게 일정 비율 상속분을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거. 이건 위헌이고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이건 헌법 불합치입니다. 요 두 가지인데 요거 시간이 한 1분 한 30초 남았는데 요거 소정욱 변호사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직계 비속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우자 이게 1순위죠. 예. 그다음에 존속이 있고. 예. 그다음에 형제 자매인데요. 형제 자매. 요즘 사회는요. 전부 이게 그 핵가족이잖아. 아. 옛날처럼 이게 대가족 제도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남입니다. 실제 남이죠. 근데 그걸 재산을 유류분 달리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에 맞게. 돌아가신 분이 뭐 유산 유언을 주면 좋지만 법적으로까지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어. 아마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하게 위헌 났고요. 예, 이건 간단하게 위헌입니다. 예. 근데 세 번째 건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동 상속인 중에 예.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예. 어떤 분에게 부모 모시고 같이 사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뭔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래 모시고 있으니까 집 한 채를 뭐 1년 전에 줬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상속자들이 포함해가 또 나눠야 되니까. 그걸 다 섞어서 또 나눠야 되니까. 예, 원칙은 1년 전. 아기일 때는 1년 그 전까지 가거든요. 오. 따라서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정당하게 이미 정리된 걸로 제한하는 거죠. 그것도 헌법 불합치가 난 건데 이것도 법을 바꾸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구하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보태면 예. 지금도 이제 상속 못 받는 결격이 있죠. 오. 지금은 살인하거나 상해를 예, 가하거나 예. 이렇게 범죄일 때만 제한되는데 엄마가 상해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도덕적으로 이게 부양 안 한 거죠. 이런 것까지 된 거죠. 자, 이게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중요한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